안녕하십니까? 투우빌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채널을 찾아주신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인가요? 암도 무섭고 치매도 무섭지만 많은 분이 뇌졸중 중풍을 꼽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웃고 대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거나 심하면 생명을 잃기도 하는 정말 무서운 병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 호스처럼요. 이때 혈압이 조금만 오르거나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호스가 터지거나 막히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 건강을 위해 영양제도 챙겨 먹고 좋다는 음식도 찾아 먹으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매일 삼시세끼 먹는 식탁 위에 내 뇌혈관을 망가뜨리고 시한폭탄을 씹는 음식이 올라오고 있다면 그것은 보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뇌를 죽이는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음식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심지어 건강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먹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내용이 평소보다 조금 더 길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정보들로 꽉 채웠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의해야 할 음식은 의외로 저염 소금과 우리가 환장하는 국물입니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많은 분이 건강을 생각해 일반 소금 대신 저염 소금을 씁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저염 소금은 나트륨 함량을 줄이는 대신 칼륨 함량을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신장 기능이 쌩쌩한 젊은 사람들은 칼륨을 잘 배출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저염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몸속에 쌓여 고칼륨혈증을 유발하고 이것이 부정맥을 일으켜 심지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 불안정하면 뇌로 가는 혈류도 불규칙해져 뇌졸중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국물 문화입니다. 찌개나 국에 건더기만 드신다면 괜찮지만 우리는 밥까지 말아서 국물 한 방울까지 싹싹 비웁니다. 아무리 저염 소금을 썼다 해도 그 많은 국물을 다 마시면 결국 섭취하는 총 나트륨량은 어마어마해집니다. 늘어난 나트륨은 혈액 볼륨을 키우고 딱딱해진 시니어의 혈관벽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이게 바로 뇌출혈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부터 국물은 딱 3숟가락만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혈관 압력은 확 낮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아예 안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에 염분이 너무 부족해도 기력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핵심은 질 좋은 소금을 적당히 먹는 것입니다. 저염 소금보다는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죽염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고 짠맛 대신 식초나 레몬즙, 들깨가루를 활용해 풍미를 돋우어 보세요. 특히 국물 요리를 하실 때는 처음부터 간을 하지 마시고 다 끓인 뒤 먹기 직전에 간을 하시면 평소보다 훨씬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압을 5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의외로 많은 분이 건강식으로 믿고 드시는 오래된 견과류입니다. 호두, 땅콩, 아몬드. 치매 예방과 두뇌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한 줌씩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맞습니다. 견과류 자체는 최고의 영양 간식입니다. 하지만 보관 방법이 잘못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지방 성분은 공기와 닿으면 산소와 결합하여 상하게 되는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산패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견과류를 씹었을 때 약간 눅눅하거나 기름찌든 냄새, 즉 쩐내가 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견과류는 이미 독이 된 상태입니다. 산패된 지방은 그 자체로 강력한 발암물질일 뿐만 아니라 혈관 속에 들어가면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혈관의 자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조금 먹어도 해독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시니어들에게 이 독소가 몸에 들어오면 바로 혈관 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뇌로 가는 가느다란 혈관들이 이 쩐내 나는 기름 덩어리에 의해 막히면 그것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견과류는 절대 대용량으로 사서 식탁 위에 오래 두고 드시지 마세요. 무조건 소포장된 제품을 사시고 남은 것은 밀폐 용기에 꽉 담아 반드시 냉동실에 보관해야 산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셔서 견과류통을 열어보세요. 냄새를 맡아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살리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 건강식으로 인기가 많은 과일 주스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 때문에 믹서기에 사과나 토마토를 팍팍 갈아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습관이 뇌혈관을 터뜨리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과일을 갈아 마시면 과일 속 식이섬유가 모두 파괴됩니다. 그 상태에서 아침 공복에 마시면 과일 속 당분이 혈액으로 순식간에 흡수됩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 피가 순식간에 끈적끈적한 설탕물처럼 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췌장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끈적해진 혈액은 오랫동안 혈관을 타고 떠돌게 됩니다. 끈적끈적한 피가 딱딱해진 뇌혈관을 통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혈관벽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이 찌꺼기들이 가느다란 뇌혈관을 막아버리면 뇌경색이 오는 겁니다. 과일은 절대 갈아 드시지 마세요. 번거롭더라도 이빨로 직접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막아주고 뇌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차가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혈액을 깨워주시고 그 후에 식사를 하시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주변에서 비트 주스나 해독 주스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갈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소나 과일을 갈면 소화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져 췌장에 큰 무리를 줍니다. 60대 이후에는 췌장도 노화되어 인슐린을 짜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굳이 갈아 드셔야 한다면 올리브유 한 스푼을 섞거나 삶은 계란과 함께 드셔서 흡수 속도를 늦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피가 설탕물처럼 끈적해지는 혈당 스파이크는 뇌혈관을 안쪽에서부터 갉아먹는 무서운 칼날과 같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음식을 가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오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질 때. 둘째,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갈 때. 셋째, 마치 망치로 맞은 듯 극심한 두통이 찾아올 때입니다. 나이 들어서 기운이 없나 보다 하고 주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즉시 119를 부르세요. 골든타임 3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단 관리와 이 전조 증상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뇌졸중 공포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저염 소금 한 스푼, 식탁 위에 방치했던 견과류 한 알, 그리고 건강이라고 믿었던 과일 주스 한 잔이 우리 뇌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건강은 무엇을 더 많이 챙겨 먹느냐보다 내 몸을 서서히 망치는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가지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물은 최대한 남길 것. 둘째, 견과류는 냉동 보관하고 쩐내 나면 즉시 버릴 것. 셋째, 과일은 갈지 말고 씹어서 드실 것. 이 쉬운 방법들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뇌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지 마시고 소중한 친구분들과 자녀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는 내일 더 유익하고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드리는 돈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우빌리였습니다.